네, 네, 이제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제가 우선 먼저 하기 전에 우선은 이제 백님 거 위주로 했고요. 솔직히 이제 아직 뭐 이 공부를 한 지 그렇게 많이, 많이 되지 않다 보니 또 열심히도 또 안 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그게 참 제가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어떤 데이터나 어떤 지도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양해 바라고 제가 우선 해볼게요. 하남시고요. 하남시 우선은 잠시만요. 위치는 여기 있다시피 잠시만요. 이게 있다시피 여기 보면 서쪽으로는 강동 송파랑 인접해 있고요. 밑에는 이제 성남이랑 인접해 있거든요. 수장고랑 중구. 그다음에 이제 이 동쪽 북쪽은 남양주랑 되어 있고 그 인구는 32만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루키님이 구리랑 남양주랑 같이 보라고 말씀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 송파, 강동구, 성남이랑도 이렇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다음 이렇게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남은 이거는 제가 2040 하남 도시기본 계획 수립안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앞으로 하남이 이 원래 중심이라고 중앙이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1도심, 그다음에 2부도심 이사, 그다음에 지금 3기 신도시로 이제 확정 발표가 난 교산, 그다음에 3지구에서 가밀, 그다음에 그 미래 전현 이 중심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설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남 전역을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4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 여기 이제 신도시가 들어 3대 신도시가 들어서 교산, 미사, 관일, 미래 이렇게 설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제가 그 카카오맵에서 보니까요, 이 하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93제곱킬로미터 중에 녹지 지역이 78제곱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다 보면 여기가 거의 다 녹지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중에서도 그린벨트가 71만 89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77%가 차지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을 보면 여기 남쪽은 주로 이제 이 녹지 지역이고요. 여기 미래, 여기 위에 그 미사, 이쪽 중앙 이렇게 주로 도시가 이렇게 지금 이제 형성이 돼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은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남 시청에서 가지고 왔는데 하남을 보면 이 중부 고속도로랑 그다음에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울 쪽으로 보면 이게 올림픽대로고 이 강원도 쪽은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남이 지금은 5호선만 여기 개통이 되어 그 연장이 되어 있거든요. 5호선만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9호선 3호선 연장이 될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례에서 신사까지 바로 생기는 경전철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 위례 신사선 이렇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는 9호선이 여기까지 중앙고공병원역까지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고속간일역까지 연장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속간이랑 어떤 강동구긴 한데 이 바로 미사 옆이어가지고 미사 신도시가 이제 이 생활권을 누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호선은 지금 오금역에서 여기 하남시청까지 지금 5호선이 하남시청을 지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연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9호선하고 3호선이 보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이 다 강남 쪽 석천 호수를 지나고 이 좀 좋은 노선이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노선이고 3호선도 마찬가지로 효소역으로 해가지고 삼성서울병원 지나가지고 대치 도곡역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중요한 노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 개통이 되면 교통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신사역에서 바로 이 미래까지 그렇게 경전철이 이제 생길 거고요. 근데 위례 같은 경우에는 이 위례라는 지역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인근 지역을 같이 위례를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명칭을. 그래서 이 위례 중앙역은 하나만 생기는 건 아닌데 바로 인접한 지역이 생겨서 그 생활권을 같이 누릴 수 있어서 교통이 훨씬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기 신도시 중에 하나 교산 신도시인데
지금은 여기가 되게 이제 제가 뒤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언급이 안 되는 동네인데 이 동네가 교자 신도시로 해서 이제 상비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고 여기는 그 아까 말했던 고속도로 여기 중부고속도로랑 그다음에 여기 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하남시청역 보이죠? 지금 5호선이 통과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만약에 3호선이 개통이 연장이 되면 부산 신도시도 교통이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제가 조사해봤는데 아무래도 하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자리는 서울로 출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출퇴근을 하고 이제 우선은 총 여기 보니까 총 사업체 수는 한 3만 개 넘게 있고 종사자 수는 이제 그 10만 명이 좀 넘는 것 같긴 한데 그 중에 이 기술 쪽 일자리를 다시 세부적으로 보니까 5,4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대기업이 거의 없어요. 1,000명 이상은 이제 아예 기업 자체가 없고 500명에서 999명의 사업체가 3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이하도 300에서 499명은 4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거의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로 서울 쪽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아무래도 서울 인접 이제 접근성이 조금 좋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세대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출 전입이 이제 바로 인접해 있는 강동구 송파구 그다음 남양주 성남시 마찬가지로 전입도 송파 강동 성남 있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생각했던 구리는 이게 아까가 조금 좀 다르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평당가 분리 지도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거의 녹지 지역이죠. 녹지 지역이고 이제 아파트가 거의 없다 보니까 없고 여기 몇 개 조금 있는 게 미래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예전 시청역 근처 지금 도심 생활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다 신도시 여기서 이제 빨간색 몇 개랑 노란색이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별로 매매가 현황을 보면 여기 선동하고 하감동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선동은 아무래도 여기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서울 인접 이제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쪽이 아마 아파트 가격이 높은 거고 그리고 지금 단지 수도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약간 평수가 좀 넓은 평수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금액이 좀 넓을 것 같고 하감동은 미래 신도시거든요. 미래 신도시가 하감동인데 하감동도 바로 이 하나의 생활권 누리기보다는 바로 옆에 송파와 그 성남시, 강동구 노 생활권을 누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과 현황도 보면 이게 하남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선은 크게 봤을 때 2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망월동, 미사신도시 망월동이랑 풍산동 이렇게 있고 좀 더 자세히 보면 망월동, 풍산동, 덕풍동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송파랑 운동이랑 흥남 쪽인데 여기는 보면 미래 쪽에서는 이그 성남에 있는 창곡동 그다음에 여기 옆에 학원가를 누릴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여기 학감동이 17곳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남에 있는 여기 학원가를 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은 저는 아실 거로 봤는데요. 루키님이 이제 구리랑 남주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앞에 전입 전출은 이제 그 송파랑 강동이랑 있었지만 우선 이렇게 봤거든요. 보면 우선 하나씩 하나만 봐도 이제 올해부터 그 공급이 없고 25, 26은 아예 없고요. 구리랑 남양주를 같이 봐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공급이 없습니다. 요건 이제 시세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아시라고 시세금 차이가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물량이. 이제 개수를 셀 때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그 시세금으로 봐도, 물량이 훨씬 24, 25는 없는 걸로 나와 있죠. 어쨌든 공급 물량이 적은 거고, 아예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월간으로 보니까 24년도 3월에 이렇게 평균 5월 분량보다 조금 높게 980세대가 있는데, 요거는 덕홍동에 더샵 반남 ADPS라는 이제 아파트가 입주가 되더라고요. 그때 980세대 들어오는 걸 표시를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 현황을 보니까 우선은 하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늘어나고 있고
주로 경기도 평택이랑 안성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군구 단위 투자 분석이요. 보면 지난주 주간 시각을 봤을 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좀 줄어드는 것 같다가 이제 이게 그 아론을 봤을 때 다시 늘어나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4부터 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님도 말씀하신 전세가 되게 중요한데 전세는 다시 늘어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시계열 매매 지수 차트를 보면 아론에서는 저는 이제 이게 19년 6월부터 상승한 걸로 봤거든요. 그리고 21년 12월까지 상승하고 몇 개 발현했는데 그때 그 빅님이 알려준 그 상승률을 계산해보니까 30%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는 13.9%가 하락을 했고요. KB 같은 경우에도 19년 6월부터 22년 5월까지 상승하는 걸 보니까 한 35%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까지는 8.3% 하락한 걸로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KB가 좀 늦게 되다 보니까 비슷하게 30% 정도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매매가 차트를 보니까 우선은 이제 그 최고가는 21년 11월에 이제 9억을 찍었고 그다음에 22년 11월 딱 1년 만에 이제 24개월 평균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KB시대 같은 경우에도 22년 1월에 이제 10억을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1년 전 비해서 0.8%가 떨어졌고 8.94%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여기는 12.6%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 차트를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하고 이제 21년 10월부터 거래량 평균선 밑으로 내려가서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이제 매매 실거래량을 분위, 평형, 연식별로 나누는데요. 보면 7, 8 분위가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소형평대 아니 그 거래가 많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7, 8 분위가 거래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소형평대가 거래가 많죠. 거래 평균이 그다음에 연식도 10년, 30년씩이 거래가 많은 걸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빅님이 한번 그때 빼두셨던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때 사실 한번 넣어서 처음 해보는 걸 넣어봤거든요. 외진 거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총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외진 거래량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평균 미치고 그다음에 법인 거래량 이게 한 건 한 건씩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갭 차트에는 보면 아무래도 갭이 지금 평균선보다 위로 올라가 있고 이 갭이 평균선을 돌파할 때는 18년 4월이고 가장 낮았을 때는 이제 갭이 가장 적을 때는 16년 4월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상승했을 때는 19년 7월에 상승한 것 같고 그다음에 22년 2월을 최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오브 타입이었네요. 네, 이제 84 타입, 84 타입도 네, 비슷해요. 보면 19년 6월에 상승하고, 그 다음에 22년 1월에 이제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는데, 제가 오브 타입이랑 비교해보니까 약간 한 달 정도 84가 조금 빠른 느낌을 받았고, 여기 앞에는 오브 타입은 이제 3년 전 대비 31% 상승을 하는 경우고, 84 타입은 25% 상승을 했네요. 혹시 제 말이 빠른가요? 괜찮나요? 엄청 딱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혼자 말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뭔가 아, 그죠. 아, 근데 화면으로 얘기하니까 다들 잘하고 있는 집중해서 건가요? 듣고 있습니다. 너무 네, 잘해주셔가지고. 네, 이상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정책가율도 보니까 이제 저는 평균보다 조금 위긴 한데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죠. 그렇죠? 하락 추세고 그다음에 신고가율 차트도 이제 어쨌든 평균 미치고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신고가율도. 그리고 매매 증감률 보면 이제 어쨌든 하락이긴 한데 증감률 자체가 약간 여기 최고점 이제 가장 많이 하락한 것보다는 조금은 하락한 게 보이죠. 하락폭이 조금 줄어든 느낌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매매가 변동률을 분위기별로 보니까 5, 6, 7 분위가 하락률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5, 6, 7 분위가 그다음에 이제 그 2년 전 대비해서 봐도 5, 6, 7이 가장 하락률이 크고요. 그다음에 평형대별로 봤을 때는 25평에서 35평 여기가 크고요. 2년 전 대비로 봤을 때는 15평이랑 35평이 가장 크네요. 네. 그다음에 연식으로 봤을 때는
5년, 10년이 하락폭이 크고, 이제 2년 전 대비로 봤을 때는 그 10년, 15년이 하락률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로 매매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21년 11월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 중이고, 거래량도 작았고, 매진 고객 거래량도 작았고, 기업도 평균 기업 이상이 없고, 전세가율은 평균보다 약간 높아서 우선 세모를 했고요. 신고가율도 하락 추세고, 매매 증가율도 우선은 하락이고, 대신 공급 물량만 이제 남장주 불이랑 함께 보더라도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오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투자할 지역은 아닌 것 같고, 단위 투자 분석으로 보겠습니다. 하남시가 보니까 이제 행정동 부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행정동 14개로 나눠져 있고요. 보통동 2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 하남 시팅을 참고했고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이게 이제 행정동으로 미래라고 하는 데가 하감동가 말씀드린 데고, 아까 이제 현장 가시는 것보다 선동, 망월동은 여기 미사 쪽으로, 미사로 들어가거든요. 미사 쪽으로 들어가고, 풍산동은 바로 풍산동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평형대별 세대수 현황을 제가 봤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은 거는 망월동, 북풍동, 신당동, 하감동, 풍성동이더라고요. 선동은 좀 작죠. 좀 작고, 이제 하감동은 아까 말씀드린 미래 쪽이고, 망월동, 풍산동은 미사 쪽입니다. 미사 신도시 쪽이고, 덕풍동, 그 신당동은 그 원래 도심 중앙지역, 중앙생활고 도심지, 원래 도심지였던 지역이었고, 그렇게 이제 보니까 이 5개 동이 제일 많아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주로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남 조사, 그러니까 하남은 서른번대가 좀 많더라고요. 대부분 서른번대가 세대수가 많았고, 창호동은 20번대가 좀 많은 편이었고, 20번대가 그렇게 이 서른번대에 비해서는 좀 작더라고요. 작았고, 그 다음에 좀 특이했던 게 망월동에 5평이 왜 이렇게 많지 생각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오피스텔이더라고요. 이게 이사역 근처거든요. 망월동이 이사역 근처인데 오피스텔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게 세대수가 이렇게 많이 지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 이사역에 오피스텔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아무래도 이게 그 지하철에서 보니까 서울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 받으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보니까 이 마월동, 흥동, 신장동, 통상동 이렇게 순서대로가 제가 앞에 얘기한 5동이 순서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도 그렇게 되고 하감동은 좀 작긴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동매매 실거래 3년 상승률, 그다음 최근 1년 하락률을 보니까 똑같이 3년 전에 보면 망월동, 풍산동, 하감도 표시해뒀듯이 이제 3년 전에 비해서 하락률이 다 상승하긴 했지만 그중에서 덜 하락한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1년 전에 보면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했죠. 대동이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는 실거래, 우리 실거래 매매 그 지적에서 본 거고, KB에서 본 것도 똑같이 3년 전에는 똑같이 풍산동, 망월동, 하감도 다 상승하긴 했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덜 상승했고요. 1년 전 대비를 봤을 때는 많이 하락했죠. 세개 동이. 그 다음에 감이동은 제가 생각한 동이 아니어서 우선 뺐습니다. 그리고 동매매 상승률 오버탑을 보면 여기도 어, 1년대 대비 보면 이 풍산동 아예 1년 전보다 하락했고, 그 다음에 망월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덜 성장한 지역이고, 1년 전에 비해서 보면 2개가 많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KFC도 마찬가지로 3년 전에는 이 2동이 덜 상승한 지역이고, 1년 전 대비해 봤을 때는 많이 하락한 지역입니다. 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이 3년 전 대비해 보면 이 3개 지역이 여긴 아예 하감동은 아예 이제 지금이 더 하락한 3년 전 대비 하락한 지역이고 이 2개 지역은 덜 상승했고요. 1년 전 대비 마찬가지로 3개 동이 상승을 했네요. 이 창호동은 제가 생각한 동이 아니어서 이거는 좀 뺐습니다. 그리고 KBC대도 3년 전 대비 여기는 하락했고 여기는 덜 상승했고 나머지는 1년 전 대비 많이 상승한 지역이죠. 그리고 감이동도 제가 생각한 돈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탭이 이제 시세 비디오 차트를 그때 백님이 하신 이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제가 본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봤을 때 하감동이 먼저 오르고 아무래도 제일 비싼 동이었죠. 그 다음에 망월 풍산동이 미사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미사 지역이 그 다음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옛날 구도심 쪽 신장동 독풍동이 이렇게 나중에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뒷단지역이 먼저 오르고 구도심 쪽은 좀 나중에 오르는 걸로 좀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감동, 미래지역, 망월풍산, 이사지역, 덕풍신장, 그다음에 여기 중앙산하고 요 5개 동 위주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석을 들어가면 하감동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선은 위례 롯데캐슬이 지금 되게 선호평대 수가 많은데 그 외에 보면 40평대나 35평대가 좀 실외수가 많은 편이죠. 40평대 719, 870 여기는 그다음에 여기는 35평대가 619, 674 이렇게 하감동에는 좀 30평대보다 큰 도수가 많고 20평대는 거의 없죠. 그다음에 망월동에는 소나병대도 있고, 그다음에 망원동에도 소나병대가 주로 받았습니다. 여기 강변 센트로랑 그다음에 강변 센터 페리스 되게 많죠. 990세대, 그리고 또 990, 강변 프로지오도 990세대, 강변 사랑한 블루도 900세대 있고, 여기 5평 아까 얘기했듯이 5평에 이렇게 세대수가 잡힌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풍산동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서른평대가 서른평대랑 덕풍동 그다음에 진상동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봤고 그다음에 거래량 현황을 봤는데요. 이제 오타입으로 먼저 봤는데 거래량 현황으로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때 잠깐만요. 그 거래 평균을 봤을 때 루키님이 한 1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캡처를 뜬 거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최근 거래량이 없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제외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호동에 와서 제가 관심 있는 동향에서 제외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는 아파트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84타입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는 동 중에서 84타입은 최근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한 2건 있는 거는 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동이 아니면 간이동 이런 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좀 뽑아봤습니다. 뽑아서 그리고 평당가 순위는 제가 이렇게 우선은 세대경 있는 거 봤는데 그 평당가 순위는 이제 그 아파트별로 평대가 또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이름인데 평대별로 또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우선 봤는데 네, 제가 입지가 되게 좋고 대상 아파트를 생각한 거랑 조금은 차이가 있던데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변 프레지오가 84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아까 뭐 화감동 미래캐슬이나 이런 게 가격이 어떻게 보면 더 높은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최고가 대비 하락률 제가 조사해봤는데 이제 거래 평균으로 소팅을 해봤거든요. 거래 평균 소팅을 하고 하락률이 많은 거 제가 선택을 해서 이 아파트 4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84타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 평균을 소팅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달랐던 게 미사강변 센텀필리스 이 아파트는 지금은 이제 7억 8,900으로 떠 있는데 제가 실거 그 아파트 조사다 아시를 보니까 2월 1일날 7억 1,000으로 또 실거를 확인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락률이 이제 26%가 됐는데 이제 더 하락한 거죠. 13%. 뒤에 가서 볼게요. 우선 오타입의 신장동 해오름 항구 같은데 신장동 쪽에 그러니까 얘 구도심 쪽이고 여기는 지금 4억 8천까지 하락을 했고요. 4억 8천까지 하락을 했고 여기도 보면 지금은 호가가 5억 4천에서 6억 8천까지 나오고 전세는 3억에서 4억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 오브타입은 총 848세대에서 727세대 수평대가 많은 세대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시대경 실거래 쪽 보니까 4억 8천 아까 돼 있는데 다 실거래 같은 거라 근데 어쨌든 뭐 이제 24개월 평균 아니면 12개월 평균까지 다 밑으로 하락한 경우고 그다음에 시대경 시대 차트를 봤을 때도 아무래도 시대가 좀 늦게 반영되는 거 6억 2천이고 전세가는 이렇게 3억 5,500이고 갭은 2억 6,500 갭이 약간 더 올라간 상태인 거죠. 그다음에 이사 강변 골든센트로는 이사역에서 조금 신장 여기는 하남
검단산역, 여기 조금 멀긴 한데 여기 근처고요. 여기 미사 강변 골든센트로는 미사역 주위 여기 오피스텔이 되게 많고 그 좀 떨어져서 여기 아파트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미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인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이제 5억 9,500으로 매매가 된 거고요. 5억 9,500으로 매매가 되긴 했는데 아직 호가는 7억 2천에서 5억 5천까지 구성되어 있고 전세는 4에서 5억 4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 1,541세대인데 이제 고타입이 438세대가 들어있고요. 보니까 제가 팬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떤 거는 이 시세경 실거래 차트에 보면 이제 실거래된 가격이 돼 있는데 어떤 거는 지금처럼 가격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까 5억 9,500이 매매가 됐는데 지금 거기 실거래인데도 반영이 안 돼 있죠. 7억 5,480으로 되어 있고 시세경 시세는 좀 더 높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계획이 더 약간 더 늘어나고 있죠. 15,000으로 아까 그 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미사 강변 루나리움도 보면 여기는 6억 3천에 지금 매매가 됐거든요. 작년 11월에 6억 3천이 매매가 되었고 근데 호가는 지금 7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7억부터 나와 있고 7억에서 10억으로 나와 있고 전세는 5억 5천에서 전세는 5억 5천 매물가 한 개만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한 개만 있고 여기는 지금 보면 루나리움 여기 아파트에서 여기 초등학교를 이용하고 여기 학원수가 많죠.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사역하고 좀 멀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총 1164세대 중에서 368세대 고급 타입이고 여기도 지금 어쨌든 다 평균선을 평균선보다 이하고 여기도 갭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 강변 스타일스는 약간 루나리움 바로 옆에 있는 쪽인데 여기도 보면 여기는 6억 9천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1월달에 6억 9천에 거래가 됐었고 우선은 7억부터 호가가 9억 5천까지 나와있고 전세도 4억 5천 매물딱 두 개만 있더라고요. 여기랑 루나리움 여기는 전세 매물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이제 수익평대가 좀 작긴 하죠. 1300세대에서 297대 그리고 여기도 실거래 매매인데도 그 아까 실거래가가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고 7억 3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시세는 오히려 KBC가 더 낮게 나오죠. 6억 9천 나와 있고 여기는 갭이 3억 1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4 타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감점 미래롯데캐슬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앞에는 다 아실 거 그래프 때문에 아실 거라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이 지역을 좀 지역 경계선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호기노선에서 가지고 왔는데 미래라고 해서 미래롯데캐슬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하남 경계가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도로 하나 건너면 바로 여기는 성남시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송파 쪽이 그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하남의 생활권은 거의 없는 거고 다 여기 이쪽 생활권을 많이 누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원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이쪽에서 많이 좀 상권이나 학원을 누릴 것 같고요. 하감동 미래롯데캐슬은 지금 실거래가 최근 된 게 9억 8천이 1월달에 9억 8천 거래가 됐고요. 보면 약간 거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면 9억 2천에서 9억 5천, 9억 8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호가는 10억에서 15억 5천까지 나와 있고 전세는 4억에서 6억 8천 엄청 갭이 크죠. 그렇죠? 여기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서울병대 세대가 엄청 많아요. 1600에서 1235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실거래는 평일선 밑으로 다 이동했고 그다음에 여기도 시세도 지금 갭이 5억이 넘죠. 평균선 이후 그다음에 여기는 풍산동 이사 쪽 풍산동 이사 강남 묘할인데요. 여기도 보면 여기 있고 여기 학원가가 좀 많죠. 풍산동이어가지고 아까 풍산동 망할동에 학원가가 많았잖아요. 학원가가 있고 이 거래가 최근에 이제 8억 거래가 됐는데 7억 7천에서 8억 거래가 됐죠. 조금 가격이 뛴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8억에 거래가 됐는데도 호가가 8억부터 12억까지 나와 있고 전세는 4억 9천에서 5억 9천까지 나와 있고 여기도 808세대 중에 600세대로 300세대수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7억 8,500 평균선 다 밑으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여기는 부록 시세. 이제 계획은 3억 8,500 생각보다는 그렇게 계획은 3억 8,500 아직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위사 강남 센텀팰리스 아까 나왔었는데 여기도 보면 센텀팰리스 쪽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세경이는 7억 8,900이라고 하는데 지금 7억 선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고점 대비 33% 하락이 된 거고, 그리고 호가는 7억 6천에서 11억 3천까지 나오고 4억 3천에서 5억 2천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람 분대 세대수가 되게 많아요. 1,400세대에서 997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그 지하철역 두 개 가운데여가지고 조금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9억 3천 이제 이렇게 그 실거래 쪽 가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시세경에서는 이제 또 가격이 낮게 되어 있죠. 8억 5천. 그다음에 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산동 이편항 세상 이사 여기는 보면 이제 이 5호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 쪽인데 지금 매매가 8억 1,500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엄마 하는 거 웃겨. 죄송해요. 네. 풍산동 이편항 세상 다시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 보면 지금 매매가가 8억 1,500에 1월달에 거래가 됐죠. 8억 1,500에 거래됐고, 매가는 9억부터 12억 4천, 그다음에 자세는 5억 5천에서 6억 5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거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제일 특이했던 게 여기가 평균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특이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지금 평균 기획 이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평균 기획이 3억 9천이었, 3억 9천이어가지고 지금 3억 2,500인데 평균 기획 이하로 괜찮게. 그다음에 이사 강렬 은하를 막 오브 타입에서도 했었는데 회사 타입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근 거래가 1월 달에 7억 8천으로 거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타일스랑 여기 옆에 있고 항공가 이렇게 있고 여기 매가는 8억 3천에서 12억까지 현재는 4억 3천에서 6억 5천 그리고 여기는 584세대가 되어 있고요. 실거래가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죠. 그리고 오히려 해외 시세가 더 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평균으로 갔다가 다시 갭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이죠. 네,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급되면서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엄청 잘하신 것 같은데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아니 발표를 너무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자꾸 고급되고 이렇게 지도를 보고 설명했는데 자꾸 떨려가지고 잘 못한 것 같아요. 아니요. 충분히 잘하셨고, 조사도 되게 열심히 하신 티가 딱 났었어요.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중간에 확실히 그냥 제가 느낀 건데, 위례는 확실히 하남이라기보다 그냥 위례 신도시라고 예, 사람들이 예, 예. 느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그 들었었고요. 미래가 보니까 하나면 진짜 화감동 그밖에 없고 옆에 그, 뭐 성남시랑 홍천 쪽이 다 미래라는 신도시 안에 동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래 신도시도 약간 독립적인 것 같아요 보면. 예, 예. 네. 하나랑 좀 네. 맞아요. 따로 보고 흐름도 어차피 수도권이 같이 크게 보면 같이 가겠지만 어느 정도는 흐름도 하남이라기보다 그 근처에 있는 애들하고 보는 게 맞는 예, 예, 듯 예. 전세를 보거나 할 그 때도 그럴 것 미래는 같고 그 중간에 또 보다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실이나 그 시세계 물량 차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사하는 예, 방법이 예, 달라서 지인이랑 아실도 보면 다르기도 하고 자기들만의 그게 예,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인은 제가 볼 아직도 때는 다르더라고요. 예, 뭔가 그 수요선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예, 높고 낮음을 우리가 수치를 볼 게 아니라 항상 그 추세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예, 줄어드는 추세인지 늘고 예. 있는지 그게 포인트인 거지. 뭐 맞아요. 이렇게 되게 네. 세부적인 이제 수량은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씩 그 자기들
정보 모으고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 시세계 같은 경우는 또 루키님이 혼자서 그 임대 물량 그 청약품 들어가셔도 다 일일이 하시니까 아마 조금 늦거나 하면은 반영이 늦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 실거래가 반영 늦게 된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2월 1일이다 보니까 예, 아마 그 업데이트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동 비교법 넣으신 것도 좋은 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가 또 이게 어차피 데이터라는 게 예, 같은 자료를 보고 자기가 해석하는 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보시면은 그냥 딱 내가 볼 땐 요 시기에서 실제로 반등이 좀 확실하게 일어났다 생각하는 시기를 딱 찍으셔가지고 상세하게 거기를 봐서 동이 어느 동부터 먼저 움직였는지 보면 될 것 아, 같거든요. 예. 네, 그렇게 그거 딱 하신 것 되게, 같고. 그게 되게 그때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해주셨던 게 되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여러 개를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어느 동이 먼저 오르고,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네,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시면 가격 같은 것도 시세경만 본 게 아니라 아시랑 이렇게 함께 크로스해서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차피 예, 이런 그 우리 어플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다 좋긴 한데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이게 될 수 있으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엔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보기 편한 게 또 있을 거예요. 시세경이 사실 우리가 좀 써서 그렇지 계속 사실 처음 쓰기에 좀 편한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보면 눈에 확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보다가 비슷한 걸 의미하는 자료가 있으면 자기가 보기 편한 거를 들고 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한 것도 몇 개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크로스 체크하는 거 되게 저도 좋았고요. 그리고 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느꼈던 게 막 1월 달에 대부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경기도 주요 지역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강릉도 조사하다 보니까 그랬던 게 저도 느껴졌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도 저번에 우리 할 때 보면은 거의 바닥 짚고 그 반등하는 곳들이 많았잖아요. 그 아마 그래서 오늘 우리 마키네 라디오 다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거를 확인하기에 좋은 게 디스코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뭐 디스코가 아니라 그 뭐야 리치고. 그래갖고 그거 나중에 제가 리치고로 하나 붙여놨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아마 평균 호가도 그래프로 보여주고요. 최저 호가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을 때 리치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다가 최근에 알아는 거라서 일단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래갖고 네, 생각이 있어서 나중에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 지금 수도권 자체는 어느 정도 확실히 거래가 일어나는 것 같고, 보통은 실거래가, 그 실거주 하는 분들이 사는 것 같다. 가격 자체가. 아까 네, 인상 깊었던 게 유래 그 하감동은 3년 전보다 지금 이제 또 마이너스 가격이 예, 됐었잖아요. 예, 그게 되게 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거래 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는 것 같아요. 오, 맞죠. 그래서 그 딱 예, 가격 자체가 확실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건 또 강명시하면서 저도 제 생각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 잘 들었고, 엄살 피우신 것 같아요. 잘 하시면서. 이게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해서 아니요. 사실 충분히. 예, 약간 연습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제 덕분에 하남시 좀 너무 공부 잘 됐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공유 꺼주시면 되고요. 네, 공유를 잠시만요. 네. 공유한 버튼 또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냥 공유 네. 아니면 제가 이걸 처음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석 부장님 하시고요. 구름님이 질문 올리셨는데, 이거 전세 봤어요. 매물 그 네, 적어주신 거 있잖아요. 그게 네. 실거래 찍힌 가격이랑 비교해서 비슷했었던지 아니면 하락 또는 올라갔는지 내용이 전세 되게. 매물요? 네네. 제가 전세 매물은 그거를 그냥 호가만 보지 실거래를 확인을 잘 못 해봤어요. 전세 네. 매물은. 예, 네네네네. 그거만 뭐지? 그거 매매만 확인해보고 전세 매물을 그냥 호가만 봤어요. 그래서 실거래 음, 좀 확인을 못 해봤네요. 네, 네. 네네. 그렇죠. 전세 일단은 시계열 네, 기준으로는 전세는 계속 맞죠. 아직까지는 반등하기는 좀 멀었다는 느낌이 딴 지역 그 많이 시계를 보니까 들었으니까. 계속 하락하는 걸로 떠 네, 있어가지고, 네. 네네네. 그쵸, 그쵸. 구름님 말씀처럼 네 하락한 추세가 아직까지는 전세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이게 다 공통이에요. 나중에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하는 걸 보니까 매매 가격을 네네네네. 저도 강명하다가 전세 가격들이 음, 아직 버티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 매매가가 설령 반등을 하더라도 탄탄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전세가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할 때나 달라진 그런 데 보면 전세가율이 그래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딱 안 보였는데 요즘에 보면 전세가율 자체가 다 내려가는 게 확연히 보이거든요, 추세가. 그게 이제 매매도 떨어지는데 전세가율이 떨어진다. 이 말은 전세가 더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세가 하방 지지선이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낮은 상태에서 매매가가 반등한다고 이게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쫙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건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은 전세가 받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그래프 계속 보고 우리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들었고 우리 판단은 이제 마이크 잘 되는가요? 테스트 해가지고 들리시나요? 예, 이제 잘 들려요. 네. 네. 그러면 비디오. 우리 네. 오석 부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끄럽네요, 제가. 저희는 진짜 그런 거 없이 서로 그냥 공부하는 거죠. 저 하신 거 보여드리면 저희는 다 공부되는, 저희가 대신 감사드려야죠. 다 하신 거 알려주는 건데, 서로. 아, 네. 해야 돼. 저도 거의 지금 처음 해보는데 데이터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루키님이 시세경 가르쳐 주기 전에 그냥 어플로 해달라는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뭐 고객노노 아시 지인 해가지고 나올게. 네, 요렇게 그냥 지인해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아파트까지는 안 했고 그냥 전체적으로만 했습니다. 네? 구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좀만한 거, 점만한 거 이게 구리인데요.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제일 엄청 작은 지역이 구리입니다. 면적이 33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인구는 18만 정도 되고요. 어, 이게 제가 이제 부산 거를 왜 가져왔냐면 그냥 이제 아는 지역하고 비교해 보려고 금정구가 66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정구의 절반이 구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구는 이제 금정구 같은 경우는 22만 정도 되는데 여기는 더 작다. 구리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구리인데 주변이 이게 남양주가 있고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이제 하남시까지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굉장히 작고요. 이제 위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좀 땡겨.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구리인데 구리에서 이제 주요 지역을 지적도로에서 살펴보면은 중요한 지역이 빨간 땅이잖아요. 여기가 인창, 수택, 재정비 촉진 지역이라고 여기가 좀 넓게 형성돼 있어요. 상업지구가. 여기가 이제 남양주 사람들이 구리의 상권을 이용한다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제 주로 여기 상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고 굉장히 넓어요. 지역이 넓은데 이 상권이 옛날 상권이라서 조금 약간 요런 모습이에요. 좀 약간 지저분한 요런 느낌. 네. 네, 맛집 되게 많고, 백화점이랑 뭐, 이런 뭐, 곱창 골목인가 그렇던데, 이제 이런 것들이 혼재 있는 곳이고, 네, 상권은 크고 하긴 한데, 조금, 비싸고 고급화된 그런 상권들은 다산으로 좀 많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농수산물 시장이 있고, 여기 이제 아울렛이 생겼고, 여기서 이제 남장주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많이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갈매 지역이, 갈매 신도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상업지구가 있고요. 여기 요 세 군데가 이제 중심 상업지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동은 이게 8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뭐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등기 칠 때는 법정동으로 한 데서 제가 그냥 법정동으로 했습니다. 산호동, 갈매동, 인창동, 교문동, 수택동, 토평동,
2,000동 돼 있는데 제일 비싼 그 집값이 제일 비싼 데가 토평동이에요.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교문동, 수택동, 인창동 이렇게 갑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도시 기본계획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인데요. 어, 도심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인창동 있는 여기가 도심입니다. 가운데 요 길쭉하다 보니까 길쭉하고 여기가 인창동 있는 데가 산이거든요. 완전 여기가 이제 가운데 산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갈매가 있는 이 지역하고 요 밑에 지역은 생활권이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매지구는 여기 이제 별내랑 노원구 쪽, 그다음에 중랑구 쪽 여기랑 생활권이 비슷하고요. 요 밑에는 버스도 하나, 마을버스도 하나 이렇게밖에 안 다닌대요. 그래서 거의 이제 교류가 많이 없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생활권도 양분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도시계획상 도심이 어디냐면은 요 가운데 인창동 구리역 여기 구리역이 있거든요. 구리역 있는 데가 도심이고요. 그다음에 부도심으로 세 군데가 인창동, 그다음에 수택 요 밑에 수택동, 그다음 갈매동 요 세 개 지역이 부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산호동, 교문동, 네, 토평동이 이제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해 간다고 합니다. 네, 인구인데요. 인구는 이 구리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었다가 또 2015년부터 또 늘었대요. 여기가 이제 갈매지구가 들어올 때 인구가 늘었고 다시 전차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후화되고 주변에 남양주라든지 이런 곳들이 이제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이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구리시에서는 기존 이제 노후된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인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수는 이게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세대수는 보니까 2018년에 80에서 이제 계속 숫자가 거의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기가 뭐 1세대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1인 세대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몇 명이 사는 그런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대수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인데요. 여기 경춘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다음에 중앙선이 지나가거든요. 경춘선하고 중앙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별내선, 예, 8호선 연장입니다. 이게 연결되면은 강남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해요. 여기 암사에서 여기 잠실로 가면은 바로 이제 강남 쪽으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예,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지금도 사실은 좋아요. 차로 가면은 강남이 20분, 30분 내로 거의 다 가지거든요. 구리에서. 네, 그래서 좋지만 일단 지하철이 이렇게 생김으로 해서 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게 여기 또 경춘선이 이게 GTX B 노선하고 같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의도, 용산 이런 데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그다음 여기 중앙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중앙선으로 가면은 그 상봉역, 망우역 그쪽으로 가면은 7호선이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은 강남에 또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교통은 조금, 네, 그렇고요. 또 여기 6호선이 또 연장되고, 8호선, 6호선, 그 다음에 GTX-B, 요렇게,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요거 별내선은 24년에 개통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심 주거 환경 계획에 보면은, 음, 여기가 이제 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기존 주택을 새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주거 정비. 그래서 주거 정비 내용을 봤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시가지 내 일단의 토지의 복합적인 뭐 용도 개발 증진하면서 어느 지역이 되어 있냐면 건원대로 및 경춘로 주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세권. 건원대로가 어딘지 찾아봤거든요. 건원대로하고 경춘로 주변 역세권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 검토하겠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는 구리역 여기가 이제 중앙선이거든요. 중앙선 그 7호선하고 연결된다는 중앙선이에요. 여기서 구리역
구리역에서 위에 있는 지역, 위에 있는 도로, 여기가 건원대로더라고요. 근데 정비구역은 밑에 모여 있더라고요. 밑에 모여 있는데, 여기 위에가 주공아파트 위주예요. 근데 뭐 완전 낮은 건 아니고, 한 18층, 15층 이렇게 되는 주공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데, 90년 중반에 지어진, 네, 아직 정비구역이라고는 뭐가 진행될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도시정비 사업, 계획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한번 주의 깊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좀 학군 이런 게 좀 학군 문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군이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제 집값 이런데 그래서 이제 또 학군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지만 이제 수택동 이쪽에 학원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리역 있는 위쪽에 있고 갈매 지역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작다 보니까 이렇게 짚을 만한 데가 많이 없긴 해요. 그 중에서 보면은 학업 성취도로 봤을 때 저는 중학교를 보거든요. 고등학교는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또 타지로 가기도 하고 뭐 민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좀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는 중학교 예, 그 토평중학교, 구리여중, 뭐 교문, 이제 장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모여 있어요. 토평동하고 수택동하고 교문동이 붙어 있거든요. 요 세 군데가 붙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격 형성이 제일 상위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 학교가 다 모여 있고 학원도 제일 많이 형성되어 있고 네. 학군 좋은 데가 집값도 비싸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별내선이 지나가거든요.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별내선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역이 생기거든요. 예, 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 엄청 이제 좋아질 거다. 네. 요 위에 또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도 비싼데 계속 더 비싸질 이유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돈이 있으면 사실은 제 1번 투자처가 여기더라고요. 1번 투자. 네. 이제 평당가로 이제 한번 봤는데 구리가 평당가가 2,399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수영구 부산에서 현재 지금 수영구가 제일 비싸거든요. 수영구가 2,144만 원. 수영구보다 비쌉니다. 구리가. 네, 구리 비싸더라고요. 그다음에 남양주는 1,478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어디랑 비슷한가 보니까 동래구 1,558만 원. 네, 금정구가 1,383만 원. 여기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구리시 안에 이제 제일 비싼 동네는 토평동. 아까 이제 여기가 이제 별내선 지나가고 여기 생긴다고 했잖아요. 거기 주변에 좋은 학교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 수변을 끼고 있는 여기가 토평동이거든요. 여기가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여기가 교문동 여기가 비싸고요. 이쪽이 다 강남 접근성이 더 좋아요. 여기 이제 바로 도로들 타면은 강남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택동 이 3번이고 1, 2, 3. 그 다음에 인창동 4. 1, 2, 3, 4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갈매지구 이렇게 작다 보니까 네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리 지역을 투자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수요 입주 공급량을 제일 먼저 보잖아요. 네.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공급량이 없습니다. 거의 부족하고 없습니다. 27년에 부뚝 올라와 있는 거는 3기 신도시 물량인데 이거는 이제 예정만 되어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 이제 없고요. 그러면은 구리만 보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교류가 있는 지역들 봐야 되니까 남양주하고 중랑구하고 교류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데 보면은 남양주 그로 그 전입되어 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더라고요. 예. 빠져나가는 게 더 많고 그다음에 중랑구는 그래도 조금 더 들어오는 인구가 많긴 해요. 어쨌든 중랑구하고 남양주하고 교류가 제일 많습니다. 두 군데. 그래서 그 입주 물량할 때 세 군데를 보태봤어요. 세 군데 보태보니까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다 적다,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 물량만 봤을 때는 투자가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미분양 이제 이거 전부 다 지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지인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구리 미분양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완전 거의 이제 거의 제로거든요. 제로고 그다음에 중랑구도 여기 2015년부터 제로예요. 거의 제로. 그다음에 남양주는 약간 숫자가 있긴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데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미분양은 굉장히 안전한 지고 그다음에 시세 지금 흐름은 어떻는가 봤을 때 21년 10월 정도에 매매 평당가 2,635, 전세 1,518 정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2022년 11월에 매매 2,444, 전세 1,276으로 지금 약간 더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전세는 더 많이 이렇게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전세는 더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매매 강도로는 지금 약간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데 전세는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세.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래량인데요. 1월 달에 지금 12월까지가 완전 바닥 상태고요. 거래량이 바닥 상태고 이게 색칠이 되어 있는 게 평균량이거든요. 전세 평균량 거의 이제 계속 하락을 했고 지금 1월 달에는 전세 거래량은 조금 올라왔어요. 1월 달에 약간 변동이 있었고요. 계속 하락하다가 약간 변동이 있었고 매매는 지금 여기가 밑에가 거래량이거든요. 바닥에 붙은 선. 매매 거래는 거의 없었어요. 구리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는 거의 없었고 이게 전세 거래만 조금 이제 올라왔죠. 평균보다 많이 됐으니까 거래량 자체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진 법인 거래인데요. 2022년 7월에 매도가 있었어요. 법인 매도가 약간 올라와 있는데 이거 말고는 지금 없거든요. 거래가 없습니다. 이게 올라와 있는데 몇 건인지 보니까 2건이더라고요. 네, 2건. 네, 2건 매도. 그 외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장 강도로 이제 동별로 보니까 토평동이 제일 비쌌잖아요. 아무래도 매매 전세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좋고 전세는 수택동이 전세는 조금 강도가 좀 괜찮고요. 토평동 그다음에 수택동 매매는 토평동 전세는 수택동이 이제 강도가 좀 괜찮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세율이거든요. 전세율. 지인에 있는 건데 이게 위에 거는 평형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마 조금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50평대는 전세율이 제일 높아요. 50평대가. 구리는 제일 높은데 거의 변동 없이 이렇게 일직선을 가고 있고 3, 40평대 전세율은 이렇게 이제 꺾임이 보이죠. 제일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이제 아직까지 꺾이는 추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이 40평, 50평대. 예, 여전히 꺾이는 추세입니다. 지금 대형 평수 외에는 계속 꺾이는 추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연식별이 있거든요. 10년에서 15년이 제일 전세가율이 높은데 여전히 꺾이는 추세입니다. 네, 꺾이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10년, 15년 연식의 아파트가 제일 전세가율이 높고, 그 다음에 5년 미만의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율을 확인하는 거를 그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호갱노노에서 확인하면은 그 유율 자체는 알 수가 없고 건수만 나오더라고요. 신고가 건수가 지금 3개월 내에 3건이 구리시에 3건이 있고요. 이제 3건이 어딘지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예. 수택동 이편한 센트럴파크가 이제 거의 거래가 없다가 이제 6억대에서 6억 중반에서 6억 3천인가에서 이제 6억 9천으로 지금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양 수자인
한양 수자에는 3년차 아파트인데 앞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가 거의 3년 만에 거래됐는데 거래돼서 이게 신고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돼. 이거는 너무 이렇게 단일 그 한 동짜리 아파트라서 뺐습니다. 두 군데 어쨌든 신고가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신고가율은 알 수 없지만 네, 신고가가 전체 그 1월, 2월에 구리에 20건이 매매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쨌든 신고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를 2건이 발생됐습니다. 네, 이렇게 루키님이 정리해서 한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시세경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가 시세경 잘 못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시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의 아직까지 하락으로 보이거든요. 완전 기울기가 기울어지진 않았지만은, 완전 이제 꺾인 건 아니지만 거의 하락으로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매매 실거래량 외지 및 법인 포함해서 거래량이 거의, 매매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 네, 매우 작은 상태고, 전세가율 흐름도, 예, 계속 하락 추세로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신고가율 현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건수가 좀 작게 있었고 인구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은 계속 향후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정책 흐름은 이제 완화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실거래가 그다음에 실거래가 시세 흐름 자체가 하락에서 약간 보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의 하락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거의 없고, 전세가율도 계속 하락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네, 아파트별로는 다 보진 못했고요. 지금 수택동, 교문동, 수택동, 그다음에,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 밑에 동하고, 여기 교문동하고, 인창동, 여기가 지금 핵심적이거든요. 학군이 좋고, 개발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도 좋아지고, 여기 아파트 거래 가격들이 보통, 30평대가 9억에서 싸면 8억, 8억에서 거의 12억까지 형성돼 있더라고요. 근데 전세가가 4, 5억대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매우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재개발 지역이 있어서 한번 봤거든요. 여기 재개발 수택 2구역, 여기는 이주비 대출 감정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거의 이제 간처가 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빌라가 전용이 49 정도 되는데 4억 1,500, 이주비 대출이 7,200 나오고 감정가가 1억 4,500이라고 하거든요. 84 신청했다고 하고, 차라리 이게 더 그 투자금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여기 재개발 예정구역인데 여기는 이제 예정구역이라서 아직까지 진행이 많이 된 곳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가격이 여기도 이제 빌라가 4억대 5억까지 이렇게 조금 신축은 5억까지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긴 한데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재개발도 많이 진행된 재개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원대로 그쪽이거든요. 구리역이 있고 요 위쪽으로 건원대로 여기가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많은데 거의 금액이 7억이 싼 거고요. 거의 8억 9억대거든요. 8억 9억대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전세가율이 40% 50%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준비를 많이 못했네요. 네. 아니, 사실 다 엄살이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좋은데. 뭐. 역시 막판에 매물까지 보신 거 진짜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고가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거래가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 리치고로 보여드리려고 한 게 그런 거였어요. 지금 나중에 제가 할 때 그거부터 아마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저번에 구리 들을 때랑 마찬가지로 수택동, 토평동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거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구리 인구수 많이 빠지는 건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무래도 남양주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 네. 보면은 신축 입주가 한도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도 사람이 깔끔한 데 살고 싶어 하고 그 상권의 사진 보여준 것처럼 뭐 크다고 네. 하지만 그런 거보다 우리 깔끔한 거 다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네. 그런 이동이 확실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지역이 확실히 남양주가 우리의 대체 지역이 확실히 된다는 거 이번에도 한 번 더 알았고 그 로드뷰 이렇게 찍는 거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저도 예전에 하던 게 이런 게 있어갖고 오늘 저도 준비한 거에 학원가만 저도 이렇게 찍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판다님처럼 이 로드뷰 한 번씩 보는 거 되게 좋거든요. 어차피 다들 반듯하고 깔끔한 데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직접 못 가면은 로드뷰라도 보는 거 되게 추천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잘 들었고 다들 너무 잘 해주시는데 뻔살이신 것 같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공유 꺼주시면은 일단 조금 쉴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시간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1시간 넘어가지고 5분 아, 쉴지 바로 할지 말 없으시면 계속 할게요. 오케이 네 바로 할게요. 그럼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이 화면 보이세요? 비치고 잠시만요. 이렇게 리치고는 아까 신고가 찍혔다고 보여주신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실거래가 하나도 없다가 여기 보면 직차가 실거래 된 거고 그 전에 호가는 이미 평균 11억이 넘던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가 찍힌 게 예상은 했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치고가 좋았던 게 매물을 트래킹을 우리가 막 한다고 그랬는데 매물 수까지 이렇게 조사가 된 게 이렇게 보이고요. 보이시는가요? 여기 매물 수도 보이고 그동안의 평균 호가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호가 흐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 호가 분석 누르면 최저 호가가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최저 호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1월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아파트는. 그리고 이 매물이 아마 팔린 건지 모르겠어요. 신고가 찍힌 게. 그래서 아마 이게 팔렸는지 매물 걷어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지면서 호가는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치고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보는 게 조금 익숙치 않아서 이 그래프라는 게 좀 그럴 수 있는데 분명히 장점이 있는 기능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 준비한 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저 좀 바꿨거든요. 왜 바꿨냐면은 사실 그동안 하면서는 루키님 하신 거 토대로 했지만 약간 실세경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눈에 확 안 들어오는 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거기서 장점 되는 부분들과 거기서 말고 딴 데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건 일단 조금 몇 개 바꿔봤어요. 순서도 예전에 그냥 제가 하던 방식 좀 섞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도시의 개요 같은 걸 간단히 알아보고 저는 막 아파트 이런 다 비슷하지만 결국 이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먼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입지를 보고 아파트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걸 못해도 흐름을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지역이 투자로 괜찮겠다 싶으면 입지를 분석을 하면서 찾아서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지역을 한번 싹 훑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순서대로 일단은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위치 개요 처음 할 때부터 이제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위치는 광명시가 경기도의 중서부에 있고 인근한 도시들이 이 지도를 보면 다 이렇게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울에 이렇게 우리 금천구, 구로구에 이렇게 가까이 있고 양천구로도 그렇게 또 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의도랑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가 경기도에서도 가격이 높은 편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정동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건 산이 이렇게 가운데로 길게 늘어서 있다 보니까 아까 구리가 북쪽 남쪽이 생활권이 확 나눠지는 것처럼 얘는 동서로 크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왼쪽은 아직까지 거의 개발이 안 된 상태고 거의 아파트들은 이 오른쪽에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어떤 순서대로 그 아파트가 형성됐는지, 동네가 형성됐는지는 뒤에서 계속 볼게요. 일단 인구를 보면 강명시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영향은 아무래도 이 주택이 노후화가 됐고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 철거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구가 다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시흥시가 많이 신축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흥시로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 자체도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구조 우리가 보면서 생활권하고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생활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 그 다음에 동쪽은 또 북부, 남부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북부가 일단 도심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공간 구조로 보면은 도심이 북부에 이렇게 기존 시가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북부가 도심이고 광역 도심 해가지고 광역 우리 KTX 역세권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케아랑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도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렇게 남부 생활권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 생활권을 나누는데 주목할 건 아무래도 이 북부 생활권 도심을 우리는 투자처를 일단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후에는 우리 3기 신도시가 이렇게 아래쪽 서쪽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강명시흥 공공주택지구로 해가지고 무려 7만 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들어온다면 동쪽만큼 서쪽도 개발이 많이 될 거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 구리나 아까 하남시 조사해 주셨던 것처럼 강명 안에도 크게 일자리가 없어서 그 구로나 가산 이런 데 일자리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3기 신도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테크노밸리 사업이 그 뭐죠?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 이런 일자리가 생기고 7만 세대 신도시가 아무래도 크게 들어온다면 서쪽도 좋아지겠죠? 근데 언제 되냐? 이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훗날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지켜볼 거는 이 북부 생활권의 도심을 먼저 봐야겠다. 그리고 강명 역세권까지 이렇게만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명시에서 도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시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이 철산역 근처로 해서 철산동이 80년대에 많이 아파트가 들어왔고 이미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재건축을 계획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래쪽으로 내려서 하안동에서 밑으로 주공 아파트가 쫙 들어서 있고요. 또 그 밑으로는 소화동이라 해서 2010년대 초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강명 역세권이 여기 밑에 형성돼 있는데 이쪽에 이 빨간 땅 위에 주택들이 신축 많이 들어왔거든요. 2017년부터 19년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없던 곳에서 신축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쪽이 가격이 나중에 보시면 비싼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 강명 사거리역에는 뭐 빌라나 이런 주택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재개발 그다음에 뉴타운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메인인 여기 철산역 주변과 가깝기 때문에 이 도시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명역이 나중에 교통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KTX역 하나가 있지만 신안산선하고 월판선이라고 해가지고 또 세 개인가 네 개 역사가 세 개인가 네 개의 노선이 지나갈 계획이라서 여기 이제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빼놓지 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별 평당가를 일단 봤거든요. 원래는 제가 호갱노노에서 세팅을 해서 봤었는데 그게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30평대로 놔두고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동네는 소형 평수 위주로 있을 수도 있고 대형 평수가 많은 곳도 있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KB 부동산인데 KB 부동산에 그, 그 동네 안에 있는 아파트 시세 평균을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확실한 그 동네 시세를 나타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KB 부동산의 이 평균가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꿔봤고 그렇게 봤더니 일진동에 이런 신축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평균 시세가 7억으로 비쌌고 그리고 그 다음이 철산동이 7억 7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당가를 봐도 일진동이 평당 3천만 원 제일 비싸고 철산동이 그 다음 순서고요. 하안동, 강명동이 그 다음이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서화동이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분위지도로 봐도 비슷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물 평단가나 이런 입지를 보고 제가 급지를 나눠본 거고요. 철산역 주변이 1급지, 그 다음에 강명사거리역이 지금 거의 진행이 다 된 뉴타운 단지들이 많아서 그것들 신축 가격들이 이제 비싸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그 다음 급지로 갔고, 그다음 요 밑에 또 재개발이 진행 중이니까 요쪽과 하암동 그 다음 급지, 그 다음에 소화동이 이제 상급지로 뒀고, 일진동은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1급지로 뒀습니다. 시계열을 일단 한번 봤고요. 보니까 하남은 조금 애매하긴 하다 하셨고, 강명은 확실히 이렇게 하락률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게 이제 확실히 매매가에서는 확실히 느껴졌고, 전세는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다. 그런 거 볼 수 있고,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게 숫자가 확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그래프를 조금 확대를 했거든요. 이 딱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위에가 아론 그 주간 매매 증감률을 나타낸 거고, 밑에가 KB거든요. 확실히 여기 하락폭 자체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여기 확실히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전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의 매매 전세 지수인데요. 요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보는 이유가, 이게 보시면은, 루키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아마 찍으셨을 거예요. 상승 시작을. 근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수도권은 2013, 14년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찍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저번 하락장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5년 동안 평균 14%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은 8년 3개월 동안 무려 평균이 106%나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도 급격하게 떨어진 걸 보이거든요. 1년 2개월 만에 15%가 떨어졌는데, 이 15%라는 수치는 지난 5년 동안 떨어진 14%와 비슷한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매가 하락 자체는 어느 정도 바닥에 가까워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 패턴을 보이는 거, 과거에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최근 이번 하락장에도 요거와 비슷하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자체는 일단 충분히 떨어진 것 같지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면은 뭐 더 떨어질 확률은 이제 또 있겠죠. 그래서 일단 충분히 매매가는 떨어진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만 이 전 그래프를 보면 수도권이 그 저저번 상승장은 거의 200% 올랐던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가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예전 상승장과 비교했을 때는 더 올라갈 여지도 저는 있었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금리가 많이 오르고 하면서 하락이 시작됐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하락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하락장의 하락률 자체는, 강명시의 하락률은 저번 하락률과 비슷하다. 그래서 매매 가격 자체는 일단 확실히 많이 떨어진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론 같은 경우는 표시를 안 했는데요. 나중에 각자 한번 찾아보시라고 일부러 표시를 안 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기간과 하락폭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평가를 평가할 때 비슷한 급지의 도시간 비교하는 것도 저 중요하다고 원래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광명시가 그동안 보면은 구로구랑 뭐 하남시, 이게 하나가 아마 여기 있다. 그 안양시 동안구랑 비슷하게 시세가 흘러갔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근데 하남이 아무래도 여기 미사 신도시에 신축이 많이 들어서면서 제일 싼 구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축이 들어오니까 아파트 평균 가격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광명이 원래 안양 동안구나 이런 구로구보다 원래 비쌌던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어차피 수도권 같이 가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 정도까지 벌어졌던 게 지금 거의 가격이 비슷해진 걸 알 수 있거든요. 지금 그걸 보고도 우리는 강명시가 이미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구나. 이 같은 가격이라면 강명시가 저평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강명시는 경기도 안에서도 하락률 자체가 KB에서도 2위였고
실거래가 위주인 R원에서도 하락률 1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강명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평가가 이걸 보고 아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평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강명시 안에서 어떤 도시가 저평가가 될까 이걸 또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동 단위로 그래프를 그려본 거고요. 일단 많이 떨어진 데를 확인해 보면 여기 신축이면 일직동 여기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일직동이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철산동, 하안동 이런 비싼 동네가 많이 하락률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상승장이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기간에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 철산동이 제일 먼저 올랐고 그다음에 하안동, 강명동, 소화동 순서로 올랐다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승률을 볼 때 우리 막 원래 우리 오싹 부장님이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저번에까지 그랬고 시세경으로 막 표로 막 봤었잖아요. 그게 조금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가격 변동이라는 호갱 노노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3년간 변동률을 이렇게 호갱 노노가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의 변동률, 요거는 최근 1년간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보면은 3년간 변동률을 보면 일진동은 2.7%밖에 안 올랐고 소화동이나 다른 하암동 이런 철산 강명은 20, 30%까지 많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 1년을 보면 일진동이 하락률 제일 크죠. 마이너스 15%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하암동, 철산동 순서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률 보실 때뭐 신세경 보셔도 되는데 만약 그게 보기 힘드시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 호갱론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3년 변동률, 최근 1년 변동률 이거 보실 때는 호갱노노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타입, 84타입 이렇게 시세경 거를 이거는 들고 왔거든요. 이것도 호갱노노로 보시고 싶으면 여기 돌아가셔가지고 그 평형 선택하는 거 있거든요. 호갱노노에 거기서 20평대, 30평대 조정하셔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타입에 따라서는 시세경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거래량하고 하락률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직동하고 철산, 하암동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일직동 자체는 여기 보면 거래량은 작지만 신축으로 이루어졌고 최근 하락률이 가장 컸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이 막 퍼센트 이야기하면 눈에 딱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몇몇 아파트의 가격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강명시 안에 1군 아파트로 할 만한 아파트들을 한 3개가 정도 갖고 왔거든요. 보면은 보통 다 두세 배씩 상승을 했어요. 일직동의 신축 아파트가 4억 5천 하다가 15억 갔다가 9억 5천 떨어졌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4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0억이 올랐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일직동이 많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산동에 이런 아파트는 뭐 이렇게 5억에서 12억 5천 8억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 나중에 자료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군 아파트 말고 그럼 2군, 3군 아파트는 얼마나 올랐나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상승 기간이 우리 8년이 넘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승의 온기가 전반적으로 다 퍼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군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들도 보통 다 여기 두세 배 이상씩 상승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3, 40%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강명은 상승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현재는 3, 40% 하락한 곳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이제 가격 분석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 물량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인으로 봤는데 23년, 24년 물량이 작다가 25년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이 아파트는 뉴스 기사로 아마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이거 헤리티지라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무려 3,800세대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갔고 지금 보면은 24년, 25년이 이 정도로 나오지만 반영이 안 된 게 뭐가 있냐면 광명 뉴타운에 이렇게 2R, 4R 지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들이 지금 이미 착공이 시작을 했는데 후분형 아파트다 보니까 여기에 반영이 지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아파트만 합쳐도 5,000세대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착공을 시작했다면 24년 하반기나 25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두 단지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이 많은 구로구와 시흥구랑 같이 본다면 광명시가 25년 좀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확연히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은 양호한 편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25년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 투자를 한다면 전세를 맞추기 힘들 거니까. 네. 그리고 입주 물량을 봤으니까 그 다음 중요한 미분양을 보여드리면은 아까 오싹 부장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경기도는 뭐 생략하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37가구밖에 없지만 이거 잘못 썼어요. 남천자이가 아니라 아까 찰산자이 있잖아요. 거기 미분양이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사를 첨부를 해봤으니까 나중에 보실 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달 되면은 이 수치가 조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하남시나 아까 우리 구리시처럼 전세가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평균 아래까지 내려와서 59%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이렇게 60%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다가 최근에는 워낙 전세가 하락이 가파르다 보니까 전세가율까지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게 꺾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최소한 보여줘야 우리가 진짜 투자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이 다 비슷한 것처럼 뭐 21년 하반기부터 평균 이하로 보여주고 있었고 작년 11월부터 이런 식으로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요. 뭐 이때도 약간 올라간 모습 보이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 카톡방이나 뭐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사람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게 조금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근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래량, 동별 거래량으로 조금 지켜봤더니 하암동에 소형이 많고 일단 동별 세대수 현황을 먼저 봤죠. 보니까 하암동에는 이렇게 소형 주공 아파트가 소형 주공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소형 평수가 많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철산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렇게 30평대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직동은 뭐 세대수는 작긴 하지만 다들 신축이고 되게 잘 지어진 아파트들이라서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동별 거래량을 봤더니 다른 데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어떤 걸 보면 그걸 알 수 있냐면 전월비를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잖아요.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근데 워낙 11월 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거래량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50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1월 달은 확실히 12월 달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걸 보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집계가 된 게 아니거든요. 한 달 뒤에 신고를 해도 되기 때문에 2월 달 됐을 때는 아마 이 거래량 자체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직동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량이 7건 정도밖에 안 되던 곳이 지금 20건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아파트 거래량을 따로 보더라도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먼저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그 실거주 하는 분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은 사도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1월 달에 많이 지금 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흐름 분석 결론을 내봤거든요. 그래서 8년 넘게 상승을 하다가 21년 12월 고점 이후에 최근 1년 넘게 하락해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가격 분석 쪽으로는, 가격 흐름상으로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X를 했고요. 단지 지난 하락률만큼 내려왔고, 개별 단지가 30% 하락한 곳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하락을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주간 그 시계를 봤을 때 매매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을 봤을 때 25년 입주 물량이 확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도시나 수도권 전체를 보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 면에서는 저는 동그라미를 줬고요. 미분양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까지 위험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줬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 평균 이하로 내려온 데다가 지금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X를 줬고
거래량은 반등할 기미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너무 작은 수준이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X를 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강명시는 지금 당장 투자를 할 곳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지금 상황은 급격한 하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느낌이 난다. 하지만 전세가 하락이 멈추지 않는다면 바닥이라고 생각한 곳 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봤고,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투자감이 또 커지잖아요. 그래서 투자로는 또 힘들겠다. 지금 투자를 생각하기보다는 거래량이 좀 더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가 그리고 빌딩 아파트들의 가격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좀 더 좋은 타이밍을 우리가 노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흐름 분석은 결론냈습니다. 그리고 입지 분석 이제 해볼게요. 일자리나 그 지역의 돈이 얼마나 벌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오싹 부자님처럼 사업체 수랑 종사자 수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큰 대기업이 그래도 아까 하나는 아예 없었는데 이런 그래도 강명에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대기업이 좀 있었고 전체 지역 내 총생산을 봤더니 경기도 내에 17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명시가 비싼 집값에 비해서는 그렇게 지역 내에서 큰 돈을 벌거나 좋은 일자리를 잃는 곳은 아니다. 는 판단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은 우리 구로나 가산동 우리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크게 우리 산업단지들이 크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워낙 좋은 일자리랑 가까이 있고 여의도까지도 이 7호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 북부 생활권에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소화동이나 이 일진동 같은 경우는 이 연봉이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소화동은 이 기아라는 그 사업체가 있었고 일진동에는 우리 코스트코랑 이케아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여기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태양건설이라는 업체도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호갱노노에서 이렇게 우리 연봉을 제가 조사를 한 건데 이게 이 가산동에 3,900만 원이 있는 게 가산동에 사는 분들이 3,900만 원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산동에 있는 회사의 연봉이 3,900만 원이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그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소화동에 이렇게 연봉이 높다고 해서 소화동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소화동에 있는 업체에 그 연봉이 4,9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화동 업체를 다니는 분들이 소화동에 살 수도 있지만 요 근처에 뭐 일직동에 산다든지 위에 하안동, 철산동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 이제 한번 조사해 봤는데 아까 봤지만 여기 강명에는 원래 7호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서 철산역과 강명 사거리역이 이렇게 7호선이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통 호재가 여기서도 신안산선이 지나가고 월판선이 지나가는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어차피 그 교통 호재라는 것도 상승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결국 흐름이 안 좋아진다면 아무리 좋은 교통 호재가 있더라도 아파트 가격에는 그걸 버텨주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엄청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GTX 지나간다는 그런 좋은 것들도 가격 많이 올랐다가 가격 뭐 여기 바닥 없이 계속 지금 떨어지잖아요. 특히 뭐 인덕원 이런 데 보면은 막 줄 서서 사람들 막 사고 그랬는데 결국 아무리 뭐 GTX 들어온다고 한들 흐름이 꺾여버리면은 이게 버텨주는 그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고는 이때 뭐 이거 들어온다고 해서 막 거기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러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여기 보면은 KTX 광명역 자체는 여러 노선이 들어오면서 주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급행 노선 지나가는 곳을 한 번 더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강명역은 급행이 지나가는 만큼 좋은 곳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군 중요하잖아요. 학군 학원가를 봤더니 철산동과 하안동에 큰 학원가가 형성돼 있었고요. 아까 우리 판다님 하신 것처럼 저도 원래 이렇게 로드뷰 봐가지고 한번 확인하거든요. 학원가가 이렇게 애들이 다니기 좋게 학원만 이렇게 형성된 곳이 있고요. 강명같이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막 융상권하고 막 이렇게 섞인 학원가가 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막 1층에 여기 원조 할머니 빈대떡 팔고 술 먹고 일하고
하는데 애들은 여 올라가서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학원가 많아서 좋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학원가만 이렇게 형성된 곳이 있었다면 더 좋을 텐데 설산동도 약간 이런 분위기고 하안동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광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학원가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멀리 가는 사람들은 아까 양천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목동 학원가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업성 지도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알아봤더니 여기 철산중하고 하안중, 하안북중 이쪽 그 중학교들이 평균 학업성 지도도 높고 좋은 고등학교도 많이 보내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학군은 여기 철산역 근처 여기 아파트 이쪽과 요 하안동 이쪽이 딱 학군이 제일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권을 알아봤는데요. 각 동네마다 이제 상권이 나름 다 형성이 돼 있었고요. 아까 사진 보셨죠? 철산역이나 하안동 근처에 그런 뭐 약간 새 건 아니지만 오래된 듯한 빌딩들이 막 유흥 상권하고 섞여 있는 그런 상권들이 동네마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요. 여기 제가 로드뷰는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약간 광명사과역은 오래된 시장이 크게 형성돼 있고 밑에 약간 낮은 갈색 벽돌의 그런 근린 상가들 상권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케아 근처는 아무래도 새 거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변에 항아리 상권하고 아파트 주상복합 밑에 그런 아파트 상권들이 형성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파트 분석할 때 그 오싹 부자님 그 조사하실 때 시세경 보면은 막 평균 단가가 약간 애매하게 많이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상승장에 거래되고 최근 하락장에 거래 안 된 애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평균 그 평단가가 높게 막 위에 남아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제일 좋은 아파트인데 최근에 하락한 거래가 되다 보니까 평단가가 낮게 또 거기 랭킹이 돼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아실의 최고가 순위로 통해서 대장 아파트를 파악하는 게 저도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도 바꿨어요. 아실 통해서 그 예전 상승장 때 대충 찍어가지고 19년 말부터 해가지고 어느 아파트가 제일 비쌌나 이렇게 해서 대장 아파트를 파악을 해봤고요. 봤더니 84 기준으로는 철산동에 있는 이런 신축 아파트 그리고 일칭동의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이 리딩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을 통해서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를 찍어봤고요. 보면은 확실히 하남이나 구리에 비해서 광명은 벌써 거래가 좀 더 많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주공 3단지는 소형이긴 하지만 거래가 6건, 4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일직동의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이런 식으로 227, 427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9 타입 하락률만 따로 제가 한번 솔팅을 해보니까 뭐 이런 순서로 나왔고요. 예, 거래 평균이 한 건 이상 또 많고 하락이 많이 된 아파트들로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런 세 개 아파트 단지를 추렸고 84 타입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추려봤습니다. 예, 원래 저는 여기 아실을 이제 캡처를 했었는데 아실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치고가 지금 저 더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전세 그래프가 안 나와서 아쉽긴 한데 그거는 이제 크로스 체크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포인트가 호가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혹은 매물이 줄어드는지 이런 거가 또 저는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리치고를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광명성 플레이스 일직동에 있는 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거래가 많이 안 찍히다가 1월 달에 이렇게 실거래가 찍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요 거래가 되는 가격은 거의 40% 하락한 금매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호가 자체가 지금 보면은 실거래가가 이거 잘 안 보시나? 7억 초중반에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7억 8천도 찍혔고 호가도 여기 7억 5천이지만 저층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면은 저층에 있는 애들 빼면은 지금 이제 8억인 거예요. 이제 쓸만한 층, 뭐 갈만한 층은 이제 호가가 8억인 거죠. 그래서 호가도 이미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반등하는 호가를 거래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봤던 아파트는 여기 철산역 근처에 있는 이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이에요. 이 아파트 하락률이 커서 좀 갖고 와봤고요.
초등학교도 가깝고 주요 상권도 이용하기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30% 하락한 금매 가격에 지금 1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호가는 이 1층을 빼면은 한 7억 정도? 아까 일진동 아파트보다는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호가가 한 4천, 2, 3천 정도는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세 가격을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일진동이 지금 전세가 4억 초중반이고, 요 이편한 세상도 4억 초중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은 한 2억 중반 정도? 이 전세 가격은 그 최소 가격, 최대 가격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투자를 한다면 전세를 얼마 빼야 될까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최고가로 사실 지금 상황에서 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저 전세가에서 한두 개 높은 그 가격으로 제가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는 한 4억 초중반 정도 된다. 이렇게 조사를 했고, 실세경을 봤더니 갭 가격보다는 지금 높은 상황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안주공 7단지를 픽해봤고요. 요 하안동 근처에 있는 주공 아파트는 어차피 시세가 엄청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시로는 하안 7단지를 뽑았지만 주변에 매물을 이제 검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안 7단지가 아까 보시면은 하락률이 큰 단지는 아니었는데 뽑았던 이유도 요 4억, 최저가 4억 8천을 보고 지금 제가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1층이더라고요. 그래서 딴 아파트 조사를 해봤더니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4단지에 3층이 5억의 매물이 있고 5층에 5억 2천의 매물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5억 중반까지 벌써 호가가 올라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 비슷한 아파트 단지들을 볼 때는 매물을 따로따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5구 타입의 아파트들은 전세는 한 2억 초중반 정도 형성을 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갭은 한 2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KBC가 반영이 덜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갭은 더 크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 타입 이제 볼게요. 아까 5구 타입을 마찬가지로 봤던 강명역 서밋 플레이스라는 아파트고요. 조금 여기서 말씀드려보면은 강명역 근처에 이런 코스트코 바로 옆에 있고 이케아 있고 병원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동네 자체에서 나름대로 살만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학교가 이제 많이 없다는 거죠.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중학교는 이제 차를 타고 보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걸 뛰어넘는 이런 쾌적함이라는 장점이 있어서인지 가격이 좀 리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84 타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이렇게 초록색 점이 찍힌 게 보이시죠? 여기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거의 40% 하락한 금매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가격은 바닥을 다지고 호가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층을 뺀다면 한 10억 정도의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가격이 또 하나, 두 개씩 거래가 되면은 진짜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본 아파트는 아까 우리 봤던 아파트 이편한 세상 맞은편에 있는 레미안 자이라는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다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은 선호되는 아파트들이 1월달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호가는 마찬가지로 저층을 빼면 10억이라는 높은 호가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도 5억 초중반으로 이제 갭이 이제 4억 정도 들어가는 상태고요. 근처에 비슷한 가격을 형성했던 이편한 세상 센트럴빌이 8억 5천이라는 그나마 더 좋은 가격에 지금 형성돼 있더라고요. 15층인데 8억 5천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가격이면은 얘보다는 지금 얘가 낫겠다. 전세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곳에 매물을 그래도 조금씩 더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세는 차트 한번 그려봤고요. 얘도 지금 보면은 조금 달리 봐야 될 게 이 평균이 2억 9천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분양권 상태에서의 갭이 지금 반영돼 있거든요. 지금 전세 0인데 갭이 5억 2천 매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평균 갭 자체는 조금 더 내려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갭은 평균보다 좀 더 높겠죠. 그 다음으로 본 게 철산 12단지 아파트 해가지고 철산역 근처에 있는 입지로는 광명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아파트입니다. 13단지와 함께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고요.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그 분양했던 이게 철산 자이가 아마 이 위치일 거예요. 그래서 요 주변인 이제 아파트들이 신축이 되면서 그 아파트 가격을 계속 리딩을 하게 되겠죠.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최근에 그 노후 주택 단지 개발 추진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공문 떴잖아요. 그래서 원래 보면은 사업성 없던 곳들이 재건축이 되겠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국가에서 밀고 있는 형태를 보면은 점점 더 뭐 3기 신도시 한다고는 하지만 외형적으로 크게 이렇게 막 신도시를 계속 개발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중층 재건축까지 추진을 해주고 이게 종상향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사업성을 만들어줘서 구도심을 계속 이렇게 컴팩트 도시 이렇게 만드는 걸 계속 계획을 하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명시 같은 경우가 그래서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뒤에 있나 모르겠지만 없네요. 아까 잠깐만 뒤로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이 말씀드리는 까먹었는데 하안주공 같은 경우가 막 사업성이 뛰어난 그런 아파트들이 아니었었거든요. 막 대지 지분의 평균 막 10평에서 12평 이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었는데 그런 여러 오래된 아파트들이 강명시 지금 입지 좋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중층 재건축을 점점 밀어준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일기 신도시와 함께 제일 먼저 할 곳이 요 강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런 것들은 한번 계속 관찰을 한번 많이 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이거 말씀드린다는 게 지금 깜빡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아무튼 철산 주공 같은 경우도 입지는 뭐 제일 좋다. 근데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은 거래는 없긴 하지만 호가가 지금 혼자서 그냥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 없다가 1월 달에 하나 거래됐네요. 7억 8천에 거래되긴 했는데 이 호가가 이미 올라간 걸 알 수 있고요. 네, 시대경 차트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네요. 저도 정비 사업 이게 워낙 강명동 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 원래 뉴타운이 이렇게 형성돼 있던 게 해지된 구역도 있고 지금 계속 추진된 곳들이 있었어요. 아까 입주 물량 얘기해드렸을 때 2구역, 4구역 이제 착공을 시작했다 했잖아요. 거기가 여기예요. 그래서 브랜드도 지금 힐스테이트랑 뭐 현대 아이파크랑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1군 브랜드들이 지금 들어오고 여기 있구나. 참. 대우, 현대, 롯데 이렇게 2구역 같이 하고 있고 4구역 같은 경우도 힐스테이트 들어오고 이렇게 다 좋은 1군 브랜드들 다 지금 들어오고 있고 철산역 쪽이 여기 오래된 상권이라 조금 그러니까 이쪽이 가장 메인 상권이고 제일 입지 좋은 곳들하고 멀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들이 1군 아파트들이 이렇게 대단지를 들어오면 확실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장으로 지금 얘기되는 거는 11단지 세대수도 엄청 크고 4,000세대 이상 되고 강명 사거리역에 딱 붙어 있잖아요. 딱 봐도 입지 제일 좋은 아파트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비싸질 거다. 그리고 얘네들이 제일 비싼 가격이 되면 조금 먼 쪽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을 따라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리를 그 1월 달 기준으로 이 가격을 잘 정리를 해준 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봤거든요. 저도 좀 찾다가 뭐 빌라가 5억이 넘고 이래서 따로 붙이진 않았는데 막판에 찾다 보니까 이런 그 계산을 해준 분들이 있어가지고 딱 봤더니 아직까지 P가 막 3억이 넘고 초기 투자금이 뭐 6억, 7억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구역 지정된 곳들은 너무 비싸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본 게 구역이 이렇게 빠진 데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얘는 예전에 뉴타운 6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지된 곳이었고 그래서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이미 여기도 한 3억 이상, 4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면은 신축 아파트 하는 게 낫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워낙 초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빠진 구역이 여기가 좀 빠져 있었거든요. 노후도는 괜찮고 했는데 여기도 뭐 빌라 3억 하고 이렇게 비싸가지고 워낙 강명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빠진 곳을 찾으려면 여기 소화동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제가 뭐 매물까지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약간 나중에 여기 부분에 정리를 했지만 그런 대출 받고 월세 세팅하거나 대출 받아서 전세 보증보험 받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안동에 여기 소형 평수로 지금은 접근하는 게 강명에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럼 빨리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고 같이 공부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미치고 한번 봐보세요. 미치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하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빨랐나 싶기도 하고 일부러 좀 빨리 한다고 했거든요. 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시 아무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빨랐죠. 좀 시간이 예, 있어갖고 예, 네네. 좀 빨랐는데 저는 그 사업 치수하고 지역 내 총생산은 어떤 걸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 지인. 그거 우리 통계청 가서 봐요. 통계청 가서 통계청이나 그 사이트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할 때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어떻게 네. 보는지. 네. 네네네. 다 모일 때 감사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따로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무튼 분위기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각 지역에 선호되는 지역들은 실거주 분들이 사면서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호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 이제 뭐 2급진, 3급진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그리고 전세가는 아직까지 반등이 안 일어났다. 요거까지 지금 우리 시향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계속 지역을 하나씩 알아보고 계속 넓혀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안양 이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거든요. 안양의 동안구와 만안구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구루님하고 우리 퀄리치님 안 하셔가지고 동안구를 우리 구루님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퀄리체님이 저랑 만안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퀄리체님 하시다가 조금 어렵거나 하는 거 저도 어차피 할 거니까 같이 물어봐 주시면은 저랑 같이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리 꺼져 있거든요. 네. 네. 어디요? 만안구 우리. 안양 만안구요. 네. 그렇게 음, 다음 우리 안양 조사하는 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네. 폼은 뭐 제가 올려드리는 걸로 해도 되고, 뭐 뺄 건 음, 빼도 되고, 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요. 어차피. 이게 해봐야 또 늘고요. 음. 다른 분들도 볼 때 다 잘하시니까 아마 퀄리체님도 몇 번 하시면 딱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프 보는 게 너무 헷갈려. 그죠? 그죠. 그것도 계속 보는 버릇 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녹화했으니까 제가 말이 오늘 좀 빨라서 그런데,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또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카톡방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에서.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비디오가 안 켜지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잘하시네요, 엄청. 다들 네. 발표 왜 이리 잘하노, 다들. 녹화는 이제 끌게요. 네네, 녹화는 이제 끄셔야 됩니다. 네.